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라. 1. 분노하지 말자. 분노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말은 지구의 언어가 아니다. 2. 사람의 수준 자체를 의심하게 되므로 비속어와 욕설은 절대로 섞지 않는다. 3. 혼자서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30%는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들어라. 4. 이기려는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고 마음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라. 5. 중간에 말이 끊겨도 괜찮으니 결코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면 남 좋을 대로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 말이다. 내가 총 100권에 가까운 책을 썼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이것이다. 전업 작가이니 가능하겠지만 대단하시네요. 넉넉한 환경이니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죠. 그들은 이렇게 꼭 단서를 달고야 만다. 하지만 나는 김 부장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직장을 그만두던 시점에 이미 직장에 다니며 매년 3권 이상 총 40권의 책을 쓴 작가였고 나머지는 전업 작가로 10년을 살면서 써낸 책이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과 전업 작가로 사는 시절 모두 비슷한 숫자의 책을 낸 셈이다. 하지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늘 사물이나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과정을 발견하지 못한다. 어리석게도 수많은 것들을 봤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는 나날을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김 부장 시절을 끝내며 마지막으로 받은 연봉을 전업 작가로 회복하기 위해 무려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는데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 중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냥 내게 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선물처럼 주어진 덕분에 이룰 수 있는 결과라고 스스로 판결하듯 확정한다. 물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게 자존감 형성에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보더라도 배울 점을 찾는 안목을 바탕으로 탄탄한 자존감의 소유자가 되려면 반대로 남 좋을 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과 대상에 접근하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내면에 담는 것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더 노력했을까? 저건 정말 해내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 어려운 성과를 어떻게 이루어냈을까? 쉽게 보면 모든 게 쉽게 느껴진다. 농밀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이 빛나는지 알 수 있다. 타인의 성과와 결과를 어렵게 바라보라. 그가 나보다 어렵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라. 당신 말고 그 사람 좋을 대로 생각하라. 그럼 거기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나만의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 김종원 인천 서구에서 강연을 마치고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 지하철로 이동한다. 70분 강연에 15분 Q&A 그리고 사인 및 사진 촬영 50분. 앞으로 사인 및 촬영 시간도 더 늘리고 무엇보다 강연 시간을 3시간 정도로 늘려야 할 것 같다. 총 5시간은 해야 하나?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전하고 싶다. 강연에 나갈 때마다 늘 나만 감동을 받는 것 같다. 참 고마운 사람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대장암 사기 환자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얼마 전에 대장암이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나보다 1살 많은데 죽기 일주일 전에 나를 딱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나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을 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안하대. 그리고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대. 왜? 대학까지 자기가 빌딩 청소해갖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그랬는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미안하대요. 자기는 이 4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고생만 했지. 자기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쁜 옷을 해 입힌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 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덜컥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자기 자신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오늘도 자네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게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고민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게나. 3만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들 역시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급하게 살지를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 즉,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중에서.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소통, 부부, 부모, 책, 육아, 부모교육,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 괴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한장 365 인문학 전략. 아이 삶의 결정권자는 아이 자신이어야 한다.